남상효 교수가 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른다. 오늘 그의 목적지는 일본의 후쿠오카다. 비행기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배를 타는 코스를 선택했다. 1965년 남 교수의 선친은 목숨을 건 일본 밀항을 시도했다.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충분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사가 밀항이라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그리고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했을까? 5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되짚어보기 위해 배에 올랐다.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해외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마땅한 수단도 없었을 텐데 정말 그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밀항까지 해가면서 멜번에 가지 않았으면 안 됐던 그 참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제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선친의 그런 예전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당시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또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지금 일본에 가는 길입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장애인 재활복지 사업을 개척한 선각자 고 인곡 남시균 박사. 안락한 삶보단 타인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며 성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사 남시균. 그가 꿈꾸었던 소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50년의 흔적. 그는 각오 없지만 그가 남긴 참 의료, 참된 복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나지막한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성제원이다. 이곳엔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을 돕고 경제활동까지 지원하는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데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통합까지 지향하는 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해 교육재활과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스포츠활동 등을 위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이다. 고 남시균 박사가 일평생을 통해 일궈온 장애인 재활복지시설의 요람인 셈. 대학교에서 의료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남상효 교수가 성제원을 찾았다. 그는 성제원의 상임 이사이자 설립자인 고 남시균 박사의 장남이다. 별일 없으시죠? 예. 아이고, 왜 살이 빠져서. 남 교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이사장으로 계신 어머니와 성제원의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곤 한다. 8명인가 9명인가 그럴 거야. 어머니를 뵙고 난 후 그가 꼭 들리는 곳이 있다. 남 박사의 진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곳은 단순히 유품이 전시된 곳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집하셨던 물건들하고 저기 이제 평생 받으셨던 상장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건 이제 예전에 쓰시던 의료 기구입니다. 습관적으로 보고 또 이걸 보면 이제 아버님에 대한 걸 이제 항상 느끼게 되니까. 의사지만 남들이 도외시했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헌신하며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인곡 남시균 박사. 그의 서재엔 평생을 헌신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올해로 84살의 박이영 이사장. 남편과 함께 평생을 갖고 온 성재원이기에 고령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재원을 돌보고 있다. 장애자 시설만 가지고 끝내겠다가 아니고 열하면서부터 무덤까지 한다는 저기로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재활원이고 재활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얘들을 이렇게만 데리고 있어서 안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하고 또 학교를 해놓고 나니까 치료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또 병원을 차리고 또 애들이 크니까 공장이 있어야 지금은 차가 많지만 전에는 차가 없어서 어디를 먼 데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내 안에다가 죄다 이제 모든 걸 만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근로시설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7개 시설이 있어요. 병원까지.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커지고 그렇게 됐어요. 남시균 박사가 태어난 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부족한 물자로 인해 늘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였고 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야말로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였다. 예, 1960년대는 정부가 이 소아마비나 선천성 장애인, 이른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관심을 가질 만한 처지가 객관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의 유가족이나 또는 신체를 다치신 상위 용사에 대한 어떤 생활 지원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상위 용사들의 어떤 구걸하는 어떤 그러한 행렬도 심심찮게 눈에 떠 있고요. 정부 재정의 한 30% 가까이는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여유를 가지고 이 장애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공업학교에서 토목공학을 배운 후 철도국 조역으로 근무했던 청년 남시균은 친척에 이어 부친마저 결핵으로 떠나보내고 자신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때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결핵이 낫게 되면 의사가 되어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리라. 돈 버는 의사가 아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리라. 결국 천신만고 끝에 독학으로 의사가 되었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도 스스로에게 약속한 결핵 퇴치 사업이었다. 충남 결핵협회를 창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 환자 미감마동 수용 시설도 만들고 그러더니 이제 또 그게 정착이 되니까 그 해 소아마비 애들이 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고 이래서 한참 이제 어려울 때라 그냥 뭐 오면 치료비도 못 내고 치료비를 못 내서 퇴원도 못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인곡 남시균 박사는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참 의사였다. 그는 환자 치료를 위해 질병 연구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일본의 노구치 히데요와 부잣집 아들이었음에도 헐벗고 굶주린 아프리카 주민을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성자 슈바이처를 존경했다. 같은 의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셨던 의사로서 첫째 기억이 됩니다.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진료 후에 환자분들의 그 상태라든지 가정 환경 이런 걸 두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따뜻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962년 무이탁 장애아동 7명을 자신의 집에서 거두면서 시작된 장애인 사업. 장애인을 위한 변변한 시설이 없던 시절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몰려든 장애인들만 해도 수십 명.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집이 대서동에 있었어요. 좀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한쪽 옆에다가 그냥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병원에서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또 데리고 와서도 치료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소문이 나니까 여기는 가면 치료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는 막 감옥에 몰려드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학령 아동의 2% 당시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근데 전국에 그것을 수용하는 시설은 2,600명. 그러니까 나머지 99%의 대다수는 집에서 그냥 천덕꾸리로 그냥 천대와 멸시를 받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그러한 구박, 천대 그런 것이 당시 장애인들의 실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수용한다는 시설이 생기니까 그 주변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80명이나 많이 몰려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외받던 장애인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 재산을 기부한 인곡 남시균 박사. 그러나 그가 꿈꾼 장애인 사업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의 성재원을 일궈낸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자로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그는 국가는 제도로, 사회는 참여로, 개인은 자활로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재활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지금의 성재원을 만든 것이다. 의료라는 것은 단순한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의 그 장애 재활까지 염두에 두셔서 교육 사업도 하시고 병원 사업도 하시고 또 근로 사업까지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의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드물지만은 느끼셨던 분이 아니신가 생각하시고요. 영진 씨. 이사장님 오셨어요. 박 이사장과 남 교수가 성재원 숙소에 살고 있는 한 부부를 찾았다. 아이고 예쁘네. 아찍고 아이고 아주 기초분내까 찍고 좋네. 장영진 최초일 부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재원에 들어와 성세 재활학교를 졸업한 후 성세 자립원에 근무하면서 가정을 이룬 그야말로 성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이게 20대 장애인으로 태어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으나 성재원에 들어와 보살핌을 받으며 공부하고 일을 배워 자립한 후 부부의 인연까지 맺어 이만큼 살아왔으니 성재원은 이들에게 있어 고향이자 가족이다. 3살 때 와가지고 쉬운 내시니까 저 여기 제 유년만 자염이었어요. 그뿐은 우지 아프지 뻗지에 뭐라고 하셨어? 진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야고요. 성재원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충청북도 진천군. 이곳에는 남시균 박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네.
그와 함께 고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이종학 씨다. 올해로 94살인 그가 기억하는 남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거기 직장에 쓰면서 딴 일 했어. 저 의사 원수가 난다고, 응? 저 의학 공부를 했어. 의학 공부를. 그 의학 공부하는데 의과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자기가 독학했어. 당시엔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시험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공업학교 졸업 후 철도 조역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장래가 보장된 직장을 뒤로 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남식윤 박사.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1951년 그 어려운 의사 시험을 통과한다.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건 잘 살고 대우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친구 이종학 씨도 그를 그렇게 기억한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아플 적에도 이야기도 안 하고서 저 혼자 가서 어디 아는 데 가서 수술하고 막 그때 2번인가 3번 수술했는데 우리한테 갈 적에 소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가 자기 혼자 가서 수술하고 와. 다른 거 뭐 특별히 거시기는 없어.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어. 뭐 자기가 의사라고 무슨 뭐 별난 거시기도 안 하고. 정부나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하였던 그때 재활원의 살림살이는 전적으로 남식윤 박사의 개인 수입에 의존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사였지만 늘어나는 재활원 식구들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활원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다. 우유하고 그 뭡니까 그 강냉이 가루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점심을 말이죠 해결했어요. 물론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저 가족들도 병원도 이제 팔아먹고 나가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애들 2남 3녀를 데리고서 아주 재활원에 와서 걔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 집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 대단히 욕을 받죠. 그 이제 대사동에서 이제 한 2, 3년 입장에 와서 한 3년 동안 하니까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이 이제 참 쌓였어요. 그러셨겠는데요. 그래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애인 사업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게 남은 건 가난과 빚쟁이들 뿐.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자 다급한 마음에 불법이지만 일본행을 결심한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뱃부시. 이곳엔 밀항 직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식윤 박사를 돕고 장애인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준 태양의 집이 위치해 있다. 선친의 행적을 따라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한 남상효 교수. 감회가 새롭다. 이곳이 그 일본의 남쪽에 이제 오이타라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성재원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뭐 신세를 진 분들도 좀 찾아뵙고요. 앞으로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태양의 집. 이곳은 일본의 남식윤이라 불릴 정도로 인곡의 삶과 너무나 닮은 삶을 살았던 고 나카무라 박사가 평생 일궈온 장애인 시설이다. 영국에서 공부할 정도로 엘리트였던 나카무라 박사는 의사로서 장애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활센터를 개설하게 된다. 그 후 장애인 시설을 하나씩 키워가 현재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니, 미츠비시, 혼다 등 글로벌 기업과 일본 전역에 8개의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보호 작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와 인곡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재활 사업에 인생을 바친다는 공통점이 있어 동지이자 형제나 다름없는 관계를 이어갔다. 남 교수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인곡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인데, 태양의 집 이사장실 한켠에 잘 보관된 글귀 하나가 눈에 띈다. 인곡이 나카무라 이사장에게 준 선물이다. 太陽の家でですね、正社員の5人の子どもたちを仕事とかスポーツとか生活の場で研修をさせるってことで連れてこられた時にお会いしました。非常に情熱的な方だ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태양의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태양의 집 관계자에게 성재원의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보여주는 남 교수.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 사업이라는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 온 성재원과 태양의 집. 이제 새로운 50년을 만들어가는 건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선친의 활동 사진을 본 남 교수. 감회가 새로워진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이 1960년대에 돌아가신 이사장님께서 우리 그 성재원 친구들 데리고 가서 왔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아주 기억이 새롭네요. 성재원과 태양의 집의 정식 교류는 1968년 태양의 집 초청으로 남 박사가 성재원 원아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반인도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인곡은 성재원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장애인으로서의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 박사와 성재원 원아들의 활약상이 일본 내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사와 학생, 기업인들의 기부금이 이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일본 황실의 초청으로 공연까지 하게 돼 남식윤 박사는 한국보다도 일본에서 더 유명 인사가 된다. だから太陽の絵をご覧になって初めて障害者の施設を作るだろうなという感じしか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早くこういうふうな環境で韓国の障害を持った人たちが幸せになれるようにや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非常に強い方で、もう何でもいいところは全部盗んで持って帰っちゃえというような情熱がありましたね。僕は博愛の人だなと思いました。やっぱりあれだけ自分の病院の前に障害を持ったために捨てられた子どもたちに手を差し伸べた、非常に愛情が深い人だな。だから自分がもしドクターだったってそういうことでできるかったら家の中に取り入れて一緒になって生活をす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したかなというと疑問ですね。やっぱりそれをした南シ・キム先生はすごい先生だと思う。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태양의 집 역사 자료관.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 결혼식 할 때 했던 서류. 네. 태양의 집과 성재원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 나카무라 이사장과 남식윤 박사와의 인연도 인연이거니와 설립 연도도 똑같다. 국적은 달라도 장애인 사업을 위해 헌신했던 시기가 우연이지만 일치한 것이다. 태양의 집이 1965년도에 설립이 돼서 우리 성재원 설립된 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죠. 太陽の家はですね、障害者に、お金をあげたりとか、生活の面倒を見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するんではなくてですね、自立、仕事をしていただいて自分でお金を稼いで自立するチャンスを与える、ノーチャリティーバッターチャンスという理念のもと、いろんな企業と協力して障害のある人に、仕事をする場所になってます。でいろんな企業というのは例えばソニーだとかホンダだとかホムロンだとかそういった企業ですねと協力して障害者が自分でお金を稼いで、自分で生活できる場所というのが、太陽の家になっています。 오늘은 마침 장애인 국제농구대회가 열리는 날. 파랄림픽을 창시한 장애인 스포츠의 아버지 부뚜만 박사의 영향을 받은 나카무라 이사장이 장애인 재활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스포츠다. 일반인과 똑같이 운동을 즐기면서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아들이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고 나카무라 박사의 노력으로 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만들어졌고 2002년엔 부산에서도 국제대회가 열렸다. 나카무라 박사의 스포츠 지원 사업은 인곡의 장애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84년 남식윤 박사는 태양의 집 농구팀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한국장애인 농구의 시초를 만든다. 또한 나카무라 박사와 협력하여 무산될 뻔했던 파랄림픽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장에서 인곡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 태양의 집 사무국장과 장애인 최초의 시의원을 역임하고 일본 최초 장애인 농구단 멤버였던 요시나가 씨다. 근데 父とのご縁はどんなもんですか？南先生とはですね、ソウルパラリンピックを契機にですね、韓国にぜひ障害スポーツを根付かせたいということで、私に電話があって、ソウルパラリンピックを成功させた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ので、九州連盟のバスケットチームを連れて、テジョンとソウルで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の試合をしました。特にテジョンでは8000人も中野先生が集めていただいて、だから日本では中村先生が障害スポーツを始められたし、韓国では南先生が障害スポーツのなんて言いますか 한때는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참의원까지 지냈던 야시로 에이타 씨도 만났다. 先生とはどういう関係で、僕もだから障害を持ってもう40年になるんですけどもね、自分自身も健康であった時代もあった、車椅子になった自分があった、そのギャップを非常に感じていましたので、僕は政治の道に入っていったんですね。そんな時にいつも南先生からいろいろご指導もいただいたり、また南先生に日本の福祉をいろいろと、お伝えしたりしてですね、こんなふうな形でということで、南先生の、私も友人の一人としてね、きっと天国でも今の韓国の障害者が頑張っている姿を見て、ほっとされ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 농구 대회를 뒤로 하고 나카무라 박사가 설립한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의 아들이 태양의 집 이사장 겸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私が大学院を卒業して医学博士になった時にラン先生がお祝いにいただいたものです。そうですか。 20年ぐらい前ですかね。 국적은 다르지만 아버지 나카무라 이사장과 같은 길을 걸었던 남식윤 박사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で当時日本もそして韓国もまだ社会保障が十分でない中でナン先生は小児科医だったんですけど、障害を持った人たちを自立し社会参加ということで、国境を越えて共に頑張っていった中だと思います。太陽の家と青彩園とは、父と
南先生の出会いから始まって、今日まで、約50年間ですね、共に切磋琢磨する障害者の自立をと社会参加を目指した組織だ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나카무라 이사장의 미망인 나카무라 히로코 여사를 만나기로 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만날 때면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챙겨준다. 한국에서 가져온 송재원 앨범을 보며 즐거워하는 히로코 여사. 잠시 옛 추억에 잠겨본다. 言わなくてもお互いが分かるっていうかね、言葉そういうでしたね。お互いが同じような性格でしょう。気が早いし、もう3つぐらい飛んで先のことする。最初の出会いは日本に見えて、テレビかなんかで秋山千恵子さんをなんかご覧になって、そして秋山先生のところに訪ねて行かれてるんですね。最初。そしたら九州にこういう先生がいるから九州に訪ねて行きなさいって言ったところからが出会いの始まりですね。やっぱり会ってすぐ意気投合したんですよね、2人が。재활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넜던 남식윤 박사. 5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 돌아본 일본, 그리고 태양의 집. 인곡 남식윤 박사가 평생을 바쳐가며 후손들에게 남기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의사라는 것은 당신께서는 그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도구일 뿐이지 의사 자체가 돼서 개인적인 영달이나 뭐 그런 걸 위해서 공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비록 내가 돈은 못 벌어놓고 너희들한테 충분하게 못 해주고 지금은 벌어난 건 하나도 없지만은 어디 가서 아무개 자식이라고 하면 흉은 안 잡힐 거다. 그걸 위로를 삼으라.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남식윤 박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언 13년. 그가 머물렀던 자리엔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이 진한 향기로 전해진다. 장래가 보장된 직장과 의사로서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불우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었던 인곡 남식윤 박사. 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재활복지 복합제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장애인 농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파랄림픽의 한국 개최가 유보되지 않고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고 장애인 모델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장애를 극복한 세계적 음악가와 대학 교수, 변호사, 기업가 등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국가는 제도로, 사회는 참여로, 우리는 자활로 라는 모토 아래 장애가 있어도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뜻과 사랑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되고 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재원 5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개최됐다. 법인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은 남식윤 박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일제 지배하에 있을
1981년에 1988년도 우리가 장애인 올림픽 거기서 아마 여론조사를 했나 봅니다. 활성하면서 또 복지부매도 지금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구스타보 두다멜의 그 옛날 기쁘고 자랑스럽지.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줘서. 불모지와 같았던 장애인 사업 50년, 그리고 앞으로의 50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어릴 때는 그 삶을 조명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 박사님께서는 의료재활을 근간으로 한 교육, 직업재활까지 연결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토탈 리해빌리테이션의 하나의 처음 만드신 어떤 면에 성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재원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우리 사회의 장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하나의 재활복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타운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비로소 좀 여유가 생기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개인이 외롭게 어떤 종교적 신심에 기초해서 한국의 그 장애인 수용 시설 교육에 관한 어떤 복지 사업의 하나의 선구자다, 그죠? 예. 저 집 사람은 뭐 태할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보다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이르니까 참 곤란한 입장도 많이 있었을 때요. 그러나 이제 또 아플 때는 옆에서 친히 참 밤잠 자지 않고 해주고 또 일본 갔을 때는 참 어려운 때도 이남 삼녀를 이렇게 좀 데리고서 이렇게 양육하라고 욕보고 그리고 오늘까지 자녀를 이렇게 길러주고 참 그래도 삐뚤지 않게 같이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준 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100배, 1000배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경건하게 우리 제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모로서의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삐뚤어가지 아니하고 다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남 삼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앙적으로 그 애비의 그 참 소신을 잘 간직하면서 그네들도 좀 잘 이렇게 지냈으면 하고. 장애로 인해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 선구적인 종합재활 사업을 펼친 참 의료인. 굳건한 신앙심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을 실천한 독실한 신앙인.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사회사업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분야에 걸친 완전한 재활복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곡 남시균 박사,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100년의 약속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향한 등불로 우리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